여러분 안녕하세요. 롱부장입니다. 현재 시장에 대해서 다룬 기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재해석을 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강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매도 가격 낮추지 않는 집주인, 매수 대열 합류하지 않는 매수자. 눈치 보기 장세 이어져 부동산 시장 거래 침체 지속할 듯.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건데요. 연합뉴스에서 얘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어떤 통계를 넣어놨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처럼 통계와 현재 시장의 체감력이 다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쨌건 저는 지금 최강인데요. 왜 그러냐? 거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다는 사실은 누가 뭐래도 데이터에 나오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지금 시장은 여러분이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거나 참여할 계획이 있다면,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웬만한 분들 빼고는 다 부동산 시장은 참여하고 있는 셈이죠.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언젠가 나와야 되고 언젠간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매도 가격 낮추지 않는 집주인, 그리고 vs 매수 대열 합류하지 않는 매수자? 틀렸죠. 매도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지금 매물 가격을 안 낮춘다고요? 낮춥니다. 단지별로 다르긴 합니다. 근데 낮춘 매물 되게 많습니다. 제가 돌아다녀도 마지막 실거래가 대비 또는 다른 매물 대비 1억 이상 싼 매물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매도 가격을 낮추지 않는 집주인이 아니고요. 마이너스를 감수하는 집주인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원하지 않는 집주인이라고 해야 돼요. 정말로 보시면 이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정말 동감해 주실걸요? 이런 겁니다. 집을 내가 10억에 샀어요. 20억까지 갔어요. 18억에 내놔요. 이게 매도 가격을 낮췄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그 매도 가격을 낮추는 건가요?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건가요? 아니죠. 내 이득을 약간 내려놓는 건데 사실 지금 시장은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시장은 원래 매수자, 매도자 두 사람이 만나서 거래하고 가격 정해지고 땡이거든요. 근데 세금이란 부분이 너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매수자, 매도자뿐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 옆에 보이지 않는 국가란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지방세든 국세든 간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춰야 지금 팔리고 지금 가격을 낮춰도 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 입장에선 큰 손실이 없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매수가를 낮추죠. 그러니까 매도가를 낮추죠. 매도 가격을 기꺼이 낮추는 거예요. 매도 가격을 기꺼이 낮추지만 본인의 이득을 양보하지 않는 집주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도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 그건 틀렸습니다. 많이 낮췄어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매수인 입장에선 피곤합니다. 가서 이게 로얄동인지 로얄층인지 왜 싸게 내놨는지 입주가 언제 되는지 갱신권은 어떻게 되는지 대출은 어떻게 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사죠. 매수대회를 합류하지 않는 매수자. 매수대회를 합류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매수대회를 합류를 못 합니다. 일단 너무 비싸고요. 일단 대출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시장에 거래가 없는 이유가 있겠죠. 왜 거래가 없겠습니까? 갱신권을 많이 써버렸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출을 이용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내 집이 팔려야 다른 집을 살 텐데 팔리지도 않으니까 옮겨오지는 못하죠. 그래서 다 월세로 가 있거나 전세 갱신권으로 버티고 계시죠. 시장은 매도 가격 낮추지 않는 집주인과 매수 대회를 합류하지 않는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 가격을 기꺼이 낮추지만 본인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집주인과 매수 대회에 합류하고 싶은 사람조차도 매수 대회에 합류할 수 없는 매수자라고 나뉘는 게 맞겠죠. 어떠세요? 이렇게 알고 있어야 지금 시장에 대한 대응이 되겠죠. 중요한 건 이거죠. 일단 이거를 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동산 시장에 살 사람이 없다. 저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봤는데요. 자, 여러분. 살 사람이 없는 부동산 시장이, 서울 시장이 40년 동안 왜 올랐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40년은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부동산 시장에 40년 이상 참여하신 분들이 많을까요? 잘 없을 겁니다. 그런데 40년이란 그 긴 역사 속에 살 사람이 없는 시장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예로 들어드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점점 단지를 조금씩 까먹었는데 레미안 대치 팰리스 어떠세요, 여러분? 레미안 대치 팰리스 끝내주죠. 미분양이었습니다. 경희궁 자이 어떠세요? 미분양이었습니다. 마곡지구 어떠십니까? 미분양이었습니다. 고래힐 어때요? 강동구에 미분양이었습니다. 마레프 어떠세요? 미분양이었습니다. 살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분양 받아줄 사람이 없다, 받을 호구가 없다, 집을 사줄 사람이 없다,
매수세가 없다. 이제 끝났다 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얘네가 뭐 다 상승을 했느냐? 아니요, 여러분. 상승하지 않았죠. 폭등했습니다. 3배에서 4배. 갑자기 살 사람이 튀어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살 사람이 없어 보이는 거 이해해요. 많이 오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집을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어른이시라면 자녀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녀분 밖에 나갈 때 전세, 월세, 빌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언젠간 자기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 언젠간 자녀분이 자녀를 갖는다면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학교를 보낼 때는 6년 이상, 길게는 12년 동안 그 동네에 있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 거냐면 시장을 찍어 눌러놔서 아무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결코 자연스러운 시장이 아니고 억지로 눌러서 임의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망가뜨려 놓은 시장이에요. 철저하게 몇몇 사람들의 희생이 있어야 되겠죠. 누구의 희생이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집 팔고 싶은 매도인도 희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집을 사고 싶은 매수인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렴한 이자를 내면서 살고 싶었던 전세입자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더 비싼 월세를 내기 싫었던 월세입자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 사장님들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종사자들이 전부 다 조금씩 양보를 해서 지금 시장이 온 거죠.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거둔 국가는 그렇게 나쁠 게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거죠. 지금 이제 야당이 여당이 서로 바뀌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장이 만약에 지난 8개월 동안 억지로 눌러온 시장이 아무런 부작용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저는 만약에 아무 부작용이 없다면 이런 정책을 연속적으로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저는 좀 새로 배운 부분이에요. 만약에 지금 억지로 눌려놓은 8개월 동안의 시장이 앞으로 부작용을 낳지 않는다면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됐을 때는 이 방법을 또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쨌건 잠잠해지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은 저랑 비슷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 동감하지 않으세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결국 부작용을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래가 없으면 집이 필요한 사람이 집을 못 구하잖아요. 거래가 없으면 집을 사서 전세를 못 놓잖아요. 거래가 없으면 분양도 안 받을 테고 분양을 안 받으면 건설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노후화되다가 언젠가 집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집은 필수제라면서요. 그럼 수요가 계속 있겠죠? 그럼 공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가격이 올라가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반복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억지로 눌러놓은 부분이 생기면 흐름이 중간에 멈추니까 언젠가 이 호수줄의 어느 부분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아, 네 말은 뇌피셜이다? 지난 6년 동안 있었던 일인데요.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한 해도 안 빠지고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한 해도 안 빼고 있었던 일이에요. 억지로 누르면 다른 쪽이 터집니다. 풍선 효과는 무슨 뜻일까요? 이제 설명 안 드려도 되잖아요. 풍선 효과란 단어가 왜 나왔겠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시장은 되게 이상한 시장이란 뜻입니다. 눈치 보기 장세? 맞아요. 그리고 거래 침체도 맞아요. 왜냐면 갱신권이 있으니까 옛날만큼 많은 거래는 필요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제일 크게 생각하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집을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전세 만약에 만기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가격에 전세를 또 얻을 수 있다? 전 괜찮다고 봐요. 수요에 맞는 공급이 있다면 전 다 괜찮다고 봐요. 여러분 전세 만기예요? 연장이 돼요? 오케이. 여러분 월세 감당 가능한데 월세 또 계약 가능해요? 오케이. 내가 이번엔 집을 사고 싶은데 내가 살 수 있는 적정 가격이에요? 그럼 오케이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팔고 싶은 사람도 못 팔고 사고 싶은 사람도 못 사고 월세는 비싸고 전세는 곤란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별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집을 가진 사람이 고통스러워한다는 이유로 만족을 느낀다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또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집을 가진 사람이 괴로워질 거라고 2017년도부터 공식 선언이 됐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뉴스에 장관님들이 나와서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끝장을 내주겠다. 징벌적으로 해주겠다라고 얘기한 거 벌써 까먹으셨어요? 그래서 2017, 18, 19, 20, 21, 22 6년이 지난 지금 집을 들고 있던 사람이 웃고 있습니까? 집을 포기한 사람이 웃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 6년 동안 썼던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억지로 눌렀던 건데 그 다음에 단 한 번이라도 부작용이 없던 적이 있어요. 2018년도 하반기, 2019년도 상반기 어땠어요?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끝장났다고. 2019년도 하반기부터 2020년도, 2021년도 폭등했습니다. 그게 계속 퍼졌죠. 오를 이유가 없는 수도권 저기 외곽까지. 지역은 얘기 안 할게요. 싫어하시니까. 그리고 지방까지 지금 난리 부르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꾸 밀어내니까. 자꾸 밀어내니까. 자,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이 하고 싶어요. 만약에 결혼이 하고 싶으신데 서울에 있는 여자랑은 만나지 말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경기도로 가겠죠. 경기도에서 만나지 말래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충청도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밀려나는 거라고요. 얘가 약간 이상하지만 시장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봐두시고 앞으로 과연 이렇게 만들어 온 시장에 부작용이 없을지, 그리고 지금 시장을 내가 혹시 똑바로 보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낮춥니다 지금. 그리고 못하는 거고요.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어쨌건 시장을 똑바로 보고 요번에도 과연 부작용이 없는지 올해 하반기 시장을 지켜보면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